말씀드린 대로 이제 MSTR 2021 버전이 작년 말에 출시가 되었고, 관련해서 이제 버전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MSTR 버전들이 2018년 이전도에는 10버전, MSTR 10 버전, 9 버전 이렇게 버전에 넘버를 붙이고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연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매년 핫픽스랑 이런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과 신규 기능들이 포함된 안정화된 제품의 버전들을 매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리게 될 부분이 작년 말에 출시한 2021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제품의 기능보다는 2020까지는 제공되고 있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개선되고 추가되었는지 그런 그 기능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 버전까지 쓰고 계셨던 분들은 2021에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이트에서 좀 더 활용을 하면은 좋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하고요. 그 이전 버전에 대해서 중간 버전의 기능들을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이제 데모의 화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은 크게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해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제품의 로드맵도 잡아져 나가고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첫 번째가 사용자가 직접 분석 환경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조회를 주로 많이 하시는 사용자들이 활용하시는 조회 전용의 UI 이런 것들의 분석 환경들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개선된 모습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영역인 모던 BI 영역 그리고 국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다양한 도구들, 엑셀도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들에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쓰시는 주피터나 뭐 R 같은 환경에서 MSTR이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데이터를 연계하고 제공되는 데 필요한 그러한 플러그인과 기능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사용 통합 BI 관점에서는 제품의 아키텍처에 대한 업데이트, 데이터 소스 연결에 대한 지원 등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실제 모던 BI 영역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시각화 대시보드를 저작하는 데 추가된 기능들, 개선된 기능들, 그리고 조회하는 사용자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라이브러리에서의 협업과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UI의 변화 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이퍼 인텔리전스에서도 추가된 기능들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021 버전에서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도시의 대시보드를 작성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대시보드를 저작하는 데에 추가된 기능들, 개선된 기능들, 그리고 시각화 각각의 차트들이 좀 더 차트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되고 추가된 기능들,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말씀드리는 거 이제 기능이 이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이제 작년에 더스버스 콘테스트 시각화 콘테스트에서 제공해드리고 활용됐던 전기차의 판매 데이터, 미국 워싱턴주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샘플로 MSTR 2020 버전에서 구성한 대시보드를 2021의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들로 조금 개선된 모습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기능들이 이러한 포인트에서 쓰일 수 있구나를 같이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각화의 대시보드의 저작과 표현과 관련된 부분들을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가지고 구성한 샘플 대시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월별로 전기차의 판매 추이라든지 그리고 요건 지금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움직이는 저희 커스텀 차트에 해당하는데 각각의 제조사별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제조사의 누적 판매량이 많은지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떤 점유 현황들을 보이고 제조사별로도 점유 현황들이 어떤지 간단한 대시보드의 한 장짜리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이제 상세 데이터가 표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1 버전에서
방금 전에 이 보여드렸던 대시보드들을 수정하는 가운데 이제 기능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이제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 차트의 라이브러리가 기존에는 오른쪽에 레이어 영역에 차트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사용자가 차트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차트를 추가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툴바 쪽으로 옮겨오면서 차트들의 유형별로 제공할 수 있는 차트들과 설명들이 각각 제공되면서 사용자가 이제 이런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차트들을 바로바로 추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UI가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러한 변경된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 정의 시각화까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의 표현이나 혹은 설명과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하실 수 있도록 도형을 추가적으로 대시보드에 구성하고 배치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도형이 활용되는 거는 제가 도시의 시각화 대시보드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존 2020 버전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응형 웹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화면에 지금 6개의 시각화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보시면 이제 페이지 단위로 저희는 기존에 특정 페이지에 대시보드들이 구성이 되고 이 페이지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은 추가적인 페이지를 왼쪽에서 구성해가지고 페이지마다 딱딱 한 장씩의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좀 더 많은 컨텐츠들을 한 페이지에서 구성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수직의 사이즈를 픽셀 단위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답답해 보이는 대시보드를 이제 1400픽셀로 조정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시각화 차트들의 높이가 높아지고 하면서 보다 더 가독성 있는 그러한 대시보드들과 차트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각각의 시각화들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능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텍스트 박스를 바탕으로 대시보드의 설명이라든지 제목과 같은 이런 타이틀들을 텍스트 박스로 배치를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사용자마다 조회하시는 데스크탑이나 PC의 해상도에 따라서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서 스크롤이 생기고 혹은 글자가 잘리게 되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오토 사이즈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이 사이즈 크기에 맞추어서 글자의 크기는 자동적으로 변경됨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도시애를 조금 더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선택을 해볼 건데요. 배경 색깔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라데이션 효과들을 주어서 좀 더 표현력 있는 대시보드들을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그라데이션 된 걸 보실 수 있고 맨 위에 있는 월별 전기차 추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래 지역별 현황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 영역으로 그룹핑되어서 있는 것처럼 이제 같은 의미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도형에 사각형을 추가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사각형의 테두리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시고 다소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타원 형태로 모서리 부분을 타원 형태로 구성하시면서 요 두 개의 차트의 영역들이 월별 전기차 추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다 쉽게 직관적으로 인식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도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나하나 그런 영역들을 지금 사각형을 가지고 배치를 해줌으로써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각화 필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여기서 지역별 현황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의 지역에 해당 클릭된 지역들만 줌인이 되어서 자세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이거를 클릭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분들께서는 이게 변경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께서는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텍스트로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지도에서 상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제공해 주시던지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경우들도 이제 도형을 좀 활용을 하시면 삼각형 도형을 잘 배치해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변하구나. 그래서 대시보드의 시각화 대시보드 구성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의 이런 도형들을 같이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용되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재미나게 이제 저희 본사 데모 사이트에서는 도형들을 가지고 뭐 사람 얼굴을 만들어 본다든가 캐릭터를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것들도 장난스럽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전에 보셨던 2020 버전보다 도형들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가독성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을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여기에 이미지들이 중첩돼 있거나 혹은 시각화들을 서로 중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각화들이 전부 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서 다소 이제 자연스럽지 못하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컨테이너의 투명도를 조정해 줌으로써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든지 중첩된 시각화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에도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 버전에 링 차트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링 차트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의 데이터들은 기존의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라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값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항목들을 표현할 수가 없었고 항목들을 표현하게 되면 값들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레이블도 항목의 이름과 값들을 다중으로 선택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항목들과 수치값들을 같이 표현함으로써 이제 범례들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건 꼭 링 차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분포 차트나 막대 차트들도 동일하게 항목의 이름과 값들을 여러 개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도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의 기능들, 추가된 기능들을 바탕으로 대시보드를 변경하는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한 걸 보여드렸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최종 변경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보다 아까 2020 버전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하나 그 기능들을 간략하게 데모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각화의 갤러리들이 위에 툴바 영역으로 옮겨갔고 여기에 도형의 기능까지 추가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서 수직 스크롤을 하면서 수직 높이를 설정을 하고 그 영역에 맞추어서 시각화를 보다 더 가독성 있는 시각화의 대시보드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타이틀을 적용하기 위한 이제 텍스트 박스에서도 텍스트 박스 크기에 따라서 해상도에 따라서 그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설정될 수 있는 오토 사이즈 기능 그리고 도형을 배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됨으로써 대시보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실 수 있는 점들도 하나의 추가된 기능들 확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명도를 지정하는 거는 제가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는 부분에서는 이런 간단한 이미지로 하나 작성해 보았지만 실제 이제 대시보드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설명 장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형과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투명도를 각각 조정하면서 배경 이미지에서 뭔가 그래도 컨텐츠가 훨씬 가독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도 이런 형태로도 구성을 해보시는데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각각 차트의 데이터 라벨에 대한 기능 개선들이 이루어져서 데이터의 항목 이름과 값들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런 링 차트뿐만이 아니라 분포 차트에서도 유형과 값들 그리고 이제 간혹 저희가 데이터 라벨이 이렇게 서로 겹치게 되는 경우에도 텍스트가 잘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축에 걸려서 잘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개선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의 항목 값들이 잘 표현될 수 있는 형태로도 개선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여드리지 않은 기능들 중에서는 이런 데이터 라벨을 45도로 이렇게 휘어져서 보게 한다든지 수평으로 보게 한다든지와 같은 쭉 라벨과 같은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들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은 필요하시면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모 화면에서는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두 가지 값들을 서로 비교하는 시각화를 막대로 구성하고자 할 때 지금 심플한 예시인데요. 매출과 비용들을 비교하는데 보시면 각각의 축이 이 비용은 비용에 맞는 축 배율로 설정되어 있고 매출은 매출에 있는 배율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이 금액 자체의 절대 숫자가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 같은 배율로 비교를 원하고자 하는 경우 축 배율을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같은 배율로서 두 가지의 값들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맵박스 지도 같은 경우에 지도의 맵 스타일이 기존에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지도의 여러 가지 지도, 행정구역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도 안에서 표현되다 보니까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내가 데이터가 표시되는 부분만을 간략하게 봄으로써 인포그래픽 형식의 지도가 포함된 대시보드들을 구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화의 표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저작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하나 같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리드 시각화 쪽에서 개선된 기능들을 역시 이제 데모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의 상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리드의 유형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죠. 복합 그리드의 형태 그리고 단순 그리드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기존의 복합 그리드는 이제 복합 그리드의 특성상 어트리뷰트와 매트릭 이 관점과 값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보니까 데이터 필터링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2021 버전에 데이터 필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선택된 항목들이 필터링 되어서 아래에서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구성을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20 버전에 추가된 기능이긴 한데요. 애트리뷰트와 매트릭 선택기를 통해서 사용자가 버튼 형태로 필터처럼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표에서 나는 카운티별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도시별로 본다든지 혹은 지코드별로 본다든지와 같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바꿔가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었는데 표 시각화에 한해서 멀티 선택이 가능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과정을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기능, 조금 전에 보셨던 여러 선택 항목 허용이라는 기능이 표에 대해서만 추가로 개선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데이터 레벨을 자유롭게 선택하셔가지고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조회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 기능이 가지는 활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조회 전용 사용자들이 원래 이제 이런 관점들을 바꾸고 하는 것들은 파워 사용자가 오른쪽에서 애트리뷰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는 형태였는데 조회 사용자도 이러한 애트리뷰트 선택기가 멀티로 제공이 되다 보면 조회하는 사용자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레벨이 다르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레벨들을 선택하면서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와 관련된 영역들은 여기 데모에서는 필터링, 복합 그리드의 필터링 기능, 애트리뷰트 선택기의 다중 선택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 좀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면 복합 그리드에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해서 다른 시각화에 필터링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다중선택, 애트리뷰트의 다중선택을 통해서 반정형과 같은 형태의 그리드 리포트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모 영상에서는 커버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애트리뷰트 이 표에서 정렬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요구사항에서는 전체 값들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 혹은
요 어트리뷰트 항목 안에서 이 항목 안에서의 내부 정렬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기존에는 그런 정렬을 세팅을 하려고 한다면 고급 정렬 기능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팅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컨텍스트 메뉴의 한 항목으로서 빠져나와서 모든 값으로 정렬할 건지 요 안에서 정렬을 할 건지 그리고 정렬들도 이런 아이콘들로 정렬을 해제하거나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외에 기타 필터 기능과 데이터 항목의 검색이라든지 데이터의 표시, 표현 여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시애를 활용해서 구현한 사례들을 대부분 보면 가장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5년치의 데이터가 있는데 나는 최근 3년치의 데이터들을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이 대시보드를 조회했을 때 조회가 되게 하고 싶다라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월 것만 혹은 전월 데이터만 기준으로 항상 전월 데이터가 디폴트로 조회가 되게 하거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동적 선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도에 대해서 마지막 4개의 요소들만 항상 디폴트로 필터링이 적용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MSR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는 챕터의 필터 영역은 각 챕터 안에서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필터 영역인데요. 여기 방금 보셨던 표에서 있었던 연도의 필터와 지금 대시보드에 보고 있는 연도의 필터, 각각 같은 연도의 필터가 동기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런 동기화를 해서 하나의 필터로 모든 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세팅을 하고 나면 여기에 연도가 링킹이 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추가가 되고 이 챕터에서 2017년도를 추가로 데이터 필터링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챕터의 연도 필터들도 동일하게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기타적인 사항들인데 대시보드들이 표현되고 나면 이 대시보드들을 모바일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시각화들은 잠깐 만들고 확인하는 용도로 봤다가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는 기능들. 그래서 모바일에서 조회할 때에는 특정 시각화가 보이지 않게 하거나 혹은 지금 만들어진 시각화들도 잠시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세팅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복잡한 대시보드를 구현하다 보면 데이터의 항목들이 굉장히 데이터셋도 여러 개가 되고 항목들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 항목들을 지금 이 시각화에서 활용하고 있지 혹은 이 페이지에서 활용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각화에서는 이 항목들을 활용하고 있구나 혹은 지금 페이지에서는 이런 항목들을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항목의 유형별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잠깐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면 필터링의 정렬과 이 정렬들을 통해서 기본으로 몇 개의 요소들을 필터링을 할 건지 동적 필터를 지정하는 기능들 그리고 같은 필터의 여러 챕터에서 동일한 필터들을 활용하고 있을 때 이 필터의 값들을 설정 값들을 동기화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데이터셋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 데이터셋이 이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각화나 이미지 혹은 도형, 텍스트와 같은 것들도 모바일에서 조회할 때 숨기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와 관련된 부분들, 저작과 표현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조회만 하는 조회 전용 사용자 UI인 라이브러리에서 추가된 UI적인 개선과 협업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버전에서도 이 라이브러리에서 검색 기능들은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이 검색 기능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고객수라는 이름으로 조회를 하였을 때 꼭 대시보드 도시의 이름이 고객수가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시각화의 제목으로 쓰이는 것들 혹은 항목 이름으로 매트릭이나 애트리뷰트의 항목 이름으로 활용되는 것들 포함되어 있는 모든 대시보드들을 키워드 형태로 조회를 함으로써 검색 기능들을
강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홈화면에서도 단순히 이제 도시의 내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가지 시각화 대시보드가 굉장히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 것들을 즐겨찾기를 하고 필요하면 주제 영역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서 좀 더 편하게 관리하고 접근이 좀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 이제 시각화 대시보드 기반으로 협업하는 기능들은 2019 버전부터 협업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계속적으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예시 샘플 대시보드를 가지고 시각화 기능들을 확인해 보면 기존에 이제 시각화 대시보드에서 초대 기능이 도시의 공유 기능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도시를 공유할 상대들을 지정하고 필요하면 사용자 그룹을 지정을 해서 그 그룹 내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을 공유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메시지 등을 같이 입력하고 공유를 해주시면 사내 시스템의 메일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공유에 해당하는 대시보드의 정보, 공유 메시지 등이 메일로 같이 날아가서 같이 이런 대시보드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상세적인 데이터들을 보다 보면 데이터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의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과 동일한 데이터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협업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도 제공되고 있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를 태그하고 특정 메시지 커멘트를 남기면서 내가 지금 조회하고 있는 필터의 정보들을 같이 게시함으로써 이 필터 정보를 같이 클릭하게 되면 같은 조건의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각화 안에서 드릴 다운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특정 항목만 선택해서 본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화면을 그대로 북마킹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저장된 화면의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북마크를 같이 공유해 줌으로써 보다 더 상세적으로 동일한 화면들을 조회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하고 데이터의 활용도 더 높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북마크를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의견 커멘트를 남기는 것은 모든 사용자에게 커멘트를 남기는 반면에 토론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특정 사용자나 그룹들과 토론방을 만들고 그 토론방 안에서 그 사용자들끼리 이 대시보드에 관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채팅방 성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해보면 추가된 기능들은 그룹 단위의 토론방을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과 내가 보고 있는 화면 그대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북마크 공유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시각화 모던 BI 관련돼서는 하이퍼 인텔리전스 기능에 대해서 추가된 기능들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하이퍼 카드가 지금 이제 이런 색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지표, 값들을 가지고 값의 범위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인계값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계값이 설정이 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같은 지점임에도 빨간색과 노란색 이 고객수라는 인계값에 맞추어 가지고 고객수라는 값의 베이스로 색깔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이퍼 카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데이터 세트를 바꿔서 카드의 템플릿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만 바꾸는 기능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항목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값들을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화색 매트릭 기능 그리고 키워드를 매칭하는 데 있어서도 규칙이나 이런 것들 패턴들을 정의해서 정규식처럼 패턴들을 정의해서 보다 더 그런 키워드들이 매칭이 잘 될 수 있는 형태들도 추가로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영상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고객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필요한 데이터의 영역에 따라서 밴드를 추가하고 그 밴드마다 색깔의 범위들을 조정을 해주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 인계값이 이 고객수 기반으로 헤더의 색깔들이 변경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의 템플릿을 다른 데이터 세트,
바꾸기를 통해서 템플릿은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유형만 다른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들도 카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들을 바꾸려고 하는 데이터에 다른 어떤 항목으로 변경할 건지 혹은 제거할 건지 이런 옵션들을 설정해 주심으로써 데이터를 바꾸실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셋 안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값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추가적인 값들도 카드 안에서 배치함으로써 같이 카드의 정보로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카드들은 최종 보시는 웹화면에서 인계값이 적용된 카드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색깔들도 그 숫자의 범위에 맞게끔 그 인계값이 적용되어서 색깔이 표현된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카드 디자인에 관련된 추가된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크게 이제 하이퍼카드가 가지는 큰 장벽 중에 하나는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점들이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이제 하이퍼 SDK를 추가적으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셔가지고 몇 줄의 코딩으로 다른 사내 시스템에 하이퍼카드를 띄운다든지 플러그인 설치 없이 다른 타 시스템에서 MSI 하이퍼카드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각화의 저작기는 조회 전용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라이브러리에서의 인터페이스의 변화, 협업 기능, 그리고 하이퍼 인텔리전스에 관련돼서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아키텍처 측면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021 버전에서 데이터 소스 중에 클라우드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AWS S3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같은 곳에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가져오실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커넥터가 제공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때 파일 형식은 보시는 것처럼 파켓 파일이라든지 제이슨과 같은 파일들도 같이 바로 읽어서 데이터를 활용하시고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시각화들을 구성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그러니까 신규 소스 연결을 위한 드라이버들이 추가가 되었고 최신 버전의 상용 DBMS의 버전들도 서티파이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구글 빅쿼리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의 SSO를 같이 데이터 소스 연결에 같이 포함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에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OAuth 인증을 통해서 싱글 사인온으로 접근하고 사용자마다 권한 관리를 하고 그 사용자의 권한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소스의 싱글 사인온, OAuth 기반의 싱글 사인온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및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장성 같은 경우에 이제 메모리 관리 방식, 특히 큐브 메모리 관리 방식 중에서 스마트 메모리 유세이지라는 설정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기능은 기존의 메모리를 쓰실 때 큐브 하나에 대해서 큐브의 메모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큐브에서 좀 더 상세적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의 행들, 적게 쓰는 데이터의 행들을 부분적으로 메모리에 올리고 내림으로써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페이징이 일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감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대부분 SSD와 같은 고성능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성능의 감소 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메모리를 좀 더 많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능 관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큐브의 방식 중에 저희 인메모리 큐브 방식 중에 어트리뷰트 룩업 캐싱이라는 별도 큐브 형태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에는 어트리뷰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메모리가 조인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메모리에서 바로 그 캐싱 룩업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기존 리포트나 이런 것들의 실행 성능의 향상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용량 큐브를 적재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주요 방식이 이제
증분적재를 활용하시는데 대부분이 딜리트 오퍼레이션하고 인서트 오퍼레이션 두 개 오퍼레이션으로 나누어서 보통 적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딜리트와 인서트 오퍼레이션이 합쳐진 리플레이스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대용량 큐브를 증분적재하는 데 성능 개선 효과들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냥 이 자료상으로 참고만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키텍처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소 조금 시간을 초과한 것 같기는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상세적으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메일 주소도 같이 나가고 저희가 자료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필요한 부분들, 자세한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분 넘는 시간이었는데 좀 단편적인 기능 위주의 설명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활용하시는데 기존 혹은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데 참고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끝나고 설문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